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80회 전산세무 1급 실기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죠. 80회 전산세무 1급 데이터를 다운받으시고요. 압축을 해제하시면 이렇게 동일한 이름의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설치는 이렇게 라고 된 파일을 열어서 샘플 수험 번호와 감독관 확인 번호를 확인하시고요. A형 문제지를 기준으로 답안지가 A형 문제지랑 순서가 똑같으니까 A형 문제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께서는 A형 문제지를 출력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텍스트라고 된 파일을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자, 이제 설치는 이렇게 라고 된 파일에 샘플 수험 번호 하고요. 감독관 확인 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3094번이고요. 1111 하시고, 자, 이름은 남정선, 저는 제 이름, 여러분은 여러분 성함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유형 A형, B형 체크하시면 되고요. 잠깐, 아까 번호가 뭐였죠? 자, 번호가 3094번입니다. 닫을게요. 자, 우리 시험용에다가 3094번 엔터를 쳐주시면 1번부터 우리 그 원천징수까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메뉴가 주식회사 고인돌로 나타나고요. 법인 조정 탭은 나중에 회사를 바꿔서 푸시면 돼요. 일단은 전표 입력,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섞어놓고 문제 1번을 항상 출제하시죠. 1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입력 시 유의사항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문제 1번으로 갑니다. 다음 거래에 대하여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3월 21일 주주총회에서 날짜는 3월 22일이고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2억 원의 현금 배당과 5천만 원의 주식 배당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런 결의만 했으면 실제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 처리하시고요. 이익준비금은 금전 배당의 10%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배당, 미지급 배당금 이런 거는 세금계산서 같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랑 관련이 없죠. 그래서 일반 전표로 가셔서 3월 21일자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일단, 자, 차변은 좀 이따 합계금액 나오면 차변은 좀 이따 입력하기로 하고, 대변에, 자,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2억 원. 그리고,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익준비금부터 처리를 할게요. 10% 2천만 원 처리하시고요. 됐죠? 역시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주식 배당 5천만 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총 합계 2억 7천이고요. 이거는 2월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분계가 돼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을 2억 7천을 줄이는 분계를 하시면 됩니다. 결의만 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미지급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2번으로 갑니다. 6월 20일이고요. 전년도 10월 20일 날. 지금 항상 시험 문제는 대부분 12월 말 법인을 줘요. 아직까지 한 번도 12월 말 법인이 아니었던 적은 없으니까. 그래도 12월 말 법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문제는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전년도 10월 20일 날 아마존사에 수출한 물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이제 달러로는 $10,000인데요. 당기 6월 20일에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중요한 건 전기말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를 했다 그러면 사실은 10월 20일 환율이 아니고 전기 말 환율로 돼 있을 거니까 $10,000 곱하기 1,000원인 1,000만 원으로 원화의 장부가액이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부터 입력할게요. 일반 전표죠. 외환차익, 외환차손 분계고요. 0620 6월 20일이고 대변에다가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쵸? 외상 매출금이고요. 영어로 H면 amazon.com이 나오죠. 자, 금액 1,000만 원이 되고요. 자, 그리고, 차변에 들어온 돈은 오늘 당기 6월 20일 환율, 돈 들어온 날의 환율을 보면, 달러당 1,050원이니까, 지금 보통 예금 계좌로 죄송합니다. 자, 우리 차변에, 보통 예금 계좌로 해가지고 자 엔터 치면 복사되니까 지워버리시고요.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실제로 돈을 받으면서 외화로 표시된 거를 실제로 회수하면서 돈을 더 받았으니까 외환차익이라고 자 대차 차익이 플러스니까 대변에 이익 난 거죠. 대변에 외환차익이라고 처리를 50만 원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6월 20일 분계 마무리가 되고요. 자, 3번으로 갑니다. 9월 12일. 내국신용장에 의해 원재료를 원재료 매입이에요. 그러면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52번 코드네요. 그리고 돈은 현금 600만원, 당좌예금 400만원 지급했고 나머지는 아직 지급 안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처리하시면 되죠. 원재료니까. 자, 일반 전표는 아니고요. K랩으로 가셔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열어서 9월 12일자로 입력하는데 52번 영세율 매입, 영세율 세금 계산서 매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품목 문제지에 원재료라고 적혀 있고요. 공급가액 1,8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 코드 영동상사죠. 자, 하시고 문제에서 전자라고 제목에 되어 있으니까 전자 탭 체크하시고요. 뭐 이것저것 섞여 있으면 3번 혼합분계예요. 원재료 맞고요. 자, 대변에다가 일단 회사는 현금, 죄송합니다. 엔터를 쳐버렸네요. 자, 현금을 600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자, 그리고 역시 4번 눌러서 대변에다가 당좌 예금을 아예 뭐 당좌 수표 발행했다 이렇게 해도 안 하고 당좌 예금에서 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400만원. 그럼 나머지 금액이 800만원이고 이거는 외상 매입금. 우리 회사 입장에서 원재료를 사면서 돈을 안 준 거니까 매입 채무고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변에다가 외상 매입금 하셔가지고 251번 코드로 처리하시면 문제풀이가 끝나죠. 자, 4번으로 갑니다. 자, 9월 30일 당사는 명절을 맞이하여 영업부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 세트를 선물하기 위해 주식회사 현주상사로부터 선물 세트를 1,000만원에 구매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지금 카드 결제가 됐는데요. 선물 세트를 1,000만원에 구매하고 영업부 직원이니까 이게 그냥 접대비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매입세 공제 되는 거죠. 복리후생비 개념으로.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가능하고 따라서 매입세 공제 가능한 카드니까 매입매출 전표 입력하시는 겁니다. 4번이 조금 약간 어려우실 수 있었을 거고요. 자, 9월 30일 분계로 가셔가지고 이거 일반 전표 입력하시면 안 돼요.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거니까 매입매출 전표 입력하셔야 되고요. 일단 카과 매입으로 57번 코드 입력하시고요. 품목은 그냥 선물 세트 하시거나 선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공급가액 부가세 별도 1,000만원이니까 공급가액,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수기로 고치시면 돼요. 1,000만원에 100만원 고치시면 되고요. 부가세 별도로 1,000만원이니까 1,100만원이 우리 결제됐다는 그 얘기예요. 자, 하시고요. 원래 카과는 쪼개주는데 그냥 공급가액 습관적으로 입력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저처럼 오류가 나면 1,000만원에 100만원 수기로 고치시면 돼요. 자, 거래처 어디서 샀어요? 현주상사로부터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는 F2 하셔도 되고 클릭하셔도 됩니다.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리고 4번 카드로 가셔야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 원재료 매입이나 이런 거 아니니까 미지급금 처리하시는 게 맞고요. 자, 거래처 코드 국민카드로 걸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만 이게 원재료가 아니고 복리후생비인데 영업부서니까 800번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고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1번, 2번은 일반 전표, 3번, 4번은 매입매출 전표 입력 문제죠. 다 풀었으면 닫기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 종료를 누르시면 둘 다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문제 1번이 마무리가 됩니다.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특히 4번 매입매출 전표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문제 2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 풀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